명제의 증명 파트. 자, 여기 용어부터 한번 보고 가자. 명제 증명 파트에서 용어 세 가지 용어가 있지. 정의, 증명, 정리. 자,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용어의 뜻을 정한 거야. 뜻을 정한 거야. 누가? 이 수학을 만드는 또는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 용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 약속한 거야. 이걸 정의라고 그래. 그럼 정의는 참이의 거짓이에요? 무조건 참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니?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이렇게 정한 거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하자. 또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지. 정한 거야. 약속을 통해서 정한 거. 이걸 정의라고 해요. 그럼 정리로 먼저 가볼까? 정리.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질 또는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그래. 자, 정삼각형의 성질 뭐 있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자, 우리 정삼각형의 정의가 세 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해. 이거는 뜻은 아니야. 정확하게 정삼각형의 뜻은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질 중에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 각이 모두 60도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정리야. 정리. 이미 참임이 증명된 명제.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떤 정리가 있니?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예. 물론 이것도 어떤 과정, 그러니까 이걸 밝히는 참임을 밝히는 과정 자체를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이용해서 참이다라고 밝혀낸 거야. 그리고 참이다라고 밝혀냈기 때문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래 당연하지라고 알고 있는 기본이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라고 해. 기본이 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럼 증명은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 자, 이미 알려진 성질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정리예요. 어떤 가정과 이 정리들을 이용해서 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해요. 원래는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건데 증명을 하다 보면 이게 참이라고 참 밝히기가 어려워. 애매해. 그럴 때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밝힐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여기 대우를 이용한 방법과 기류법을 이용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좀 한번 보고 갑시다.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야. 그치, 뜻이지. 정의.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 성질이죠. 정리. 직사각형 네 내각의 크기가 같아. 직사각형이 뜻이 네 내각의 크기 같은 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뜻이니까 정의야. 근데 이 직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거는 성질이지. 이런 거 참임이 밝혀진 성질이기 때문에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명제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명제가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 이걸 부정해볼까? 부정하면 not P면 not Q이다. 여기 있었지. 역 뒤집어 볼까? Q이면 P이다. 이걸 역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대우라고 했었어. not Q이면 not P다 라고 할 때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죠. 역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쓰진 않을 거고 대우는 반드시 참이 돼요. 그래서 이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방법 중에 이 부정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대우를 이루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정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밝히겠어? 야, 이 명제가 참이야. 이걸 찾고 싶어. 보통 명제가 거짓이야 밝힐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발레야. 발레가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하면 그것만 딱 찾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잖아. 보통 이렇게 밝히는 거고요. 명제가 참이야 라고 밝힐 때 아예 명제의 대우를 만들어서 대우가 참임을 밝혀버리면 자연스럽게 명제는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또는 명제가 참이야 라고 밝히고 싶은데 이걸 부정해보는 거야. 근데 부정이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기도 하지만 이제 기류법이라는 건 실은 가정은 두고 결론만 부정해요.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근데 기류법은 요걸 기류법이라고 하는데 결론을 부정해놓고 이게 모순이라는 건 말이 안 돼 이 뜻이잖아. 말이 안 된다라는 건 거짓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 부정을 했더니 거짓이면 원래 명제는 참이었겠구나. 이렇게 밝히는 거 이걸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그 대우 not Q면 not P이다도 참이 되므로 우리가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방법은 대우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 자, 여기 주의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명제의 대우에서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전제 조건은 예를 들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x에 대하여 정수에 대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걸 부정한다. 그러니까 대우를 하려면 어쨌든 부정해야 되잖아. 자연수 n이 아닌 거에 대하여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자연수 범위 내에 대하여 이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기류법은 결론,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과 모순된다, 다르다 이렇게 밝히는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1, 2, 3, 4 자연수는 이런 숫자들이지. 자, 이런 자연수를 보통 n이라고 표현해. 또는 k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n에다가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넣으면 자연수 되죠? k에다가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넣으면 자연수 되죠? 그럼 자연수 중에서는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지. 짝수가 2, 4, 6, 8, 10 등등등 이렇게 가는 숫자들이에요. 이 짝수를 식 또는 기호 문자로 2k 또는 2n, 2m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k에다가 자연수를 1부터 쭉 넣어볼까? k에다가 1 넣으면 2 되죠? k가 1일 때는 2, k가 2일 때는 2, 4, k가 3일 때는 3, 3일 때는 6, k에다가 4 넣으면 4, 2, 8, 5, 2, 10 등등등 자연스럽게 2, 4, 6, 8, 10이라는 짝수가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야 라고 사용하거나 밝힐 때 사용하는 이 식이 2k, k 대신에 2n 또는 2m 이런 식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되겠지. 자, 요 홀수들 볼래? 홀수들은 짝수보다 다 1만큼 작은 수들인 거 보여요? 1만큼 작은 수들인 거? 그래서 홀수임을 표현하는 식이 2k-1 이라고 표현해. 2m-1 또는 2m-1 이런 것들로. 그렇죠? 그럼 선생님 2k 플러스 1은요? 넣어볼래? k에다가 1 넣으면 자연수 1, 2, 3, 4 하나 넣어보면 1 넣으면 3 되고 2 넣으면 5 되고 3 넣으면 7 되고 이렇게 가겠지? 홀수긴 홀수인데 1이 빠진 홀수예요.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그러니까 짝수보다 1 큰 수잖아요. 짝수보다 1 큰 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되는 홀수들을 나타낼 때는 2k 플러스 1. 어쨌든 이 수들도 홀수구나. 또는 어떤 자연수 m이 있어. 이게 어떤 수인지 몰라. 근데 내가 여기다 4를 곱했어. 그럼 이 수는 4의 배수겠지? m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4가 곱해지는 수니까 이런 수가 4의 배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해볼 겁니다. 증명이야 어딨니? 개념 체크도 요 문제는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다음은 명제 자연수 a, b에 대하여 a와 b는 자연수구나.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그러니까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해보자. 그러면 대우를 만들어야 되겠지. 자, 대우. 주어진 명제의 대우. 여기서 보면 자연수 a, b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서부터 가정이죠.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따당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따당. 이게 가정 결론이죠. 그럼 대우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게 이게 또는이란 뜻이야. 그럼 부정을 해야 되니까 A와 B가 모두 짝수의 부정은 홀수이면 A 플러스 B가 홀수이다의 부정은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자, 요게 가에 들어가야겠지. 이게 참임을 보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명제도 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A와 B가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A 자리에다가 홀수 2n-1이라는 식을 B 자리에다가는 2n-1이라는 식을 넣을 거야. 단 조건이죠. 있죠. m과 n 자리에는 자연수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m과 n에다가 자연수를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a와 b는 무조건 홀수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만들자. a 플러스 b. 자, a와 b를 더해볼까요? a 플러스 b는 2n-1 더하기 2n-1이고 2m 더하기 2n-2라고 나오겠네? 예. 그럼 뭘로? 2로 다 묶을 수 있지.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m과 n 자리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도 요만큼은 어쨌든 자연수가 되겠지? 근데 그 자연수에 뭘 곱했어? 2가 곱해졌어. 이러면 우리는 이 수를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2의 배수가 짝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반드시 짝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볼까? A와 B가 모두 홀수였어. 그 A와 B를 더했더니 짝수가 되네요. 참이네요.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명제 자체인 이 명제도 참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법이죠. 자, 이제 필수 예제를 또 선생님과 함께 자연수 n에 대하여 전제 조건이에요.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혹시 짝수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짝수 2k라고 놓고 선생님 제곱해볼까? 그럼 4k 제곱이지. 4k 제곱은 2 곱하기 2k의 제곱과 같지.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한 수니까 이 수는 반드시 짝수예요.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입니다.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야. 홀수를 제곱해볼까? 2k-1을 제곱해보자.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때 우리가 지금 요 2창과 1창 요 두 수만 2로 묶을 수 있죠. k제곱 마이너스 2k로 묶었을 때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자, 여기까지만 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가 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 2를 곱했어. 여기까지는 짝수야. 근데 뒤에 1을 더했어. 짝수보다 1 큰 수잖아. 그럼 뭐야? 홀수지. 그러니까 홀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홀수가 됩니다. 네,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진짜 뭐 3제곱해보고 9제곱해보고 막 해도 되는데 이 성질을 이용하면 짝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짝수가 나오고 홀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홀수가 나온다는 거 이해돼요? 자, 요거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 불러 이해 안 되면.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 나 뒤에 있잖아. 항상 너희 뒤에 있잖아. 지켜보고 있잖아.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여라. 그럼 우리가 대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지? 대우 땡땡. 자, 결론부터 부정하자. n은 짝수이다. 부정하면 n이 홀수이면 제곱이 짝수이다. 부정하면 n 제곱은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홀수이다. 아주 간단하겠네요. n이 홀수이면 이라고 그랬으니까 n에다가 n을 우리가 2k-1이라고 잠깐만 이거 우리 방금 한 거지. n을 2k-1이라고 하고 k는 자연수. 요거 하나 달아줘야 돼요. 수행평가 나올지도 모르죠? k는 자연수.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도 항상 n은 홀수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n을 제곱했더니 2k-1의 제곱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과 같고 2에 2k 제곱 마이너스 2k 그리고 더하기 1이어서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수는 그냥 홀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 2가 곱해졌잖아요.
채점하는 선생님들도 이건 홀수지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대우 n이 홀수일 때 n제곱은 홀수이다가 참이죠.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는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요. 이 명제의 결론을 그러니까 이 명제가 루트 2는 물이 쌓아에서 어떤 수 루트 2에 대하여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무리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자는 거야. 이게 아니고 자 어딨니? 네. 루트 2는 무리수이다의 부정인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면 뭐야? 유리수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유리수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유리수가 뭐니?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루트 2를 m분의 n이라는 수로 가정할 거야. 단 m과 n은 서로소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서로소라고 했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집합에서 서로소는 기호집합이 공집합인 관계인데요. 이건 집합에서 서로소고 우리가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8과 9 이런 거. 자, 8과 9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나요? 1 말고 없죠?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더 이상 1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없는 수, 이런 걸 서로소라고 해. 근데 그 서로소를 이용해서 분수꼴로 나타냈지. n분의 1이라는 분수꼴. 서로소를 이용해서 분수꼴로 나타내면 이런 수를 기약분수라고 해요. 기약분수가 뭐야?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수. 그러니까 서로소로 분수를 만들면 분수가 만들어질 때 그 분자와 분모가 서로소면 그 분수는 기약분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2는 n분의 1이라고 나타내도 돼. 그치? 그리고 이 양변에 m을 곱할 거야. 등식이니까. 그리고 양변을 제곱할 거야. 이렇게. 이때 여기 봐봐요. m의 제곱이라는 수에다가 지금 뭘 곱했어? 2를 곱했지. 그럼 이건 짝수야 홀수야? 반드시 짝수지. n제곱은 짝수란 얘기구나.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구나. 그치? 이거 참 이미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n이 짝수니까 n에다가 짝수란 뜻에서 내가 그럼 2k라는 식을 대입해도 되겠네. 단 k는 자연수여야 돼요. 자, n이 2k라고 해도 되죠. 짝수니까. 그래서 2k를 아이고 뭐 한 거야 이건데 2k를 여기 n자리에다가 쏙 대입해 볼 거야. 왜? 등식이니까. 그럼 2m제곱은 2k의 완전제곱과 같겠다. 그래서 또 이 식을 또 정리해줘요. 2m제곱은 4k의 제곱이야. 양변 2로 나눠지네. m제곱은 2k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또 k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해놨잖아. 그럼 이 수는 어때? 짝수지. 이게 짝수라는 건 m제곱이 짝수라는 거죠. 등식이니까. 여기서 m의 제곱도 짝수야. 그럼 m제곱이 짝수이면 m도 짝수란 뜻이지. 그러니까 m자리에다가 이번에는 그냥 L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L도 자연수야. 됐죠? 자, 여기서 M은 2L이라고 나왔고 우리 N은 아까 2K라고 나왔죠. 근데 처음에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그래서 루트 2는 n분의 n이라고 가정했었어. 가정. 루트 2는 n분의 1이라고 가정했지? 그래서 m과 n의 값을 찾았어요. 자, m이 뭐였냐면 자꾸 헷갈리네. m은 2L이라고 찾았고 n은 2K라고 찾았지? 자, 이거 잠깐 메모해놓고 올라가자. 루트 2는 n분의 n 그리고 m과 n은 서로가 있는데 m자리에다가 루트 2는 m자리에다가 2L분의 n자리에다가 2K라고 넣을 거야. 이때 이 분수가 약분이 돼야 안 돼? 약분이 되죠. 뭘로? 2로. 그럼 약분이 된다는 건 서로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정했던 m분의 n, 루트 2는 m분의 n 그리고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 서로 소인 자연수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된다는 건 거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가정 자체가 거짓이 되니까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밝힐 수 있다는 거죠.